자, 다음 뉴스 갈게요. BBC 뉴스 코리아입니다. 네. 다양성을 위해서 조금 늘려봤습니다. 기자가 누구야 이거? BBC는 기자 크레딧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자를 안 정했나 보네. 번역 기사인가? 킴 카다시안 남편 카니에 웨스트 양극성 장애 알아라고 이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킴 카다시안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카니에 웨스트가 양극성 장애라는 이제 좀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서는 요즘 사람들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니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막 울고 그랬다며요? 이분이 제가 이 기사를 왜 뽑았냐면 저희가 그 대선 출마 얘기도 하고 카니에 웨스트 얘기는 뭐 족족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른 국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대선 출마를 해서 거기서 유세를 하려면은 이미 사전 등록을 일찍 했어야 돼요. 네. 그쵸. 근데 카니에는 사실 지금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몇 개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당 이름이 벌스데이 파티잖아요. 아, 좋다. 싹간지. 생일이당. 네, 근데 야 생일이당. 진짜 아무나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약간 연예 뉴스로 보고 저 카니에 진짜 또라이다. 혹은 야, 진짜 뭐 개간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치. 킴 카다시안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니까 카니에는 매우 총명하고 복잡한 사람인데 가끔 자기가 하는 말과 의도가 다를 때가 있다. 근데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킴 카다시안이 이런 거를 이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자기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는데 얘기를 한 게 그 얼마 전에 대선 유세에서 그 무대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근데 했어. 심지어 마이크도 안 하고 했는데 근데 막 울기도 했지만 운 것도 문제지만은 그 낙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네도 그 낙태를 고려했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근데 이쪽 집안이 지금 애가 넷이잖아요. 셋인가. 예, 근데 큰일 날 소리. 사실 그거는 킴 카다시안의 어떤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죠. 사생활. 그쵸, 사생활이고 그 사람이 자기결정권이 있는 얘기인데 그쵸. 아무리 남편이라도 공개적으로 이들이 아무리 셀럽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무슨 허수아비처럼 다 불태우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도 그냥 그러니까 좀 마탱이 간 행동의 어떤 그거라는 거잖아요. 돌출적인 어떤 행동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네. 그러면 뭐 우선은 이게 물 건너 갔네. 조증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꽂히면은 그거를 무조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양극성 장애는 이제 정확히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이게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선이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조증장 상태 되게 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집중하게 되면 그거를 무조건 하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게 생겨요. 이제 저는 걸려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증이 오면 이제 활력, 희열, 계획과 아이디어가 넘친다. 근데 공격적이 되고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엄청 그거 한 거죠. 근데 저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저기에 노란한 2%에 달하는 미국인들 몇 명인가요? 미국 인구의 2%면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미국에 지금 3억 되니까. 아니 저는 한 600만 카니에스트 뽑아볼 것 같아요. 재밌잖아. 그렇지. 근데 솔직히 전례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좀 이게 배우 출신들 있잖아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재밌는 나라.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슈왈체네거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힘센 주인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그러니까 주지사 했어. 대가리가 됐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인세인 디지가 강남 나왔다가 국회의원 나왔다가 사라졌죠. 그냥 이슈몰이었던 거죠. 네, 근데 뭐 레벨이 다르니까. 배우들이 국회의원까지 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죠. 많죠. 네. 옛날에 유인촌 보건복지부 장관, 네. 문화관광부 장관, 유인촌. 순재형도 있었죠. 유인촌 찍지마 씨발 이걸로 유명하죠. 근데 미국 배우 중에 지금 현역 배우 중에 드웨인 존스는 가능성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라고 정치가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으로요? 본인이 그리고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정치 그런 이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
슈와제네거 이상의 무엇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카니 웨스트가 이렇게 대선 출마하고 이름은 뭐 버스데이 파티라고 지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장난이라든지 뭐 뇌가 맛이 갔다든지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의외로 진지하게 대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요, 카냐는 제가 봤을 때 진지할 거예요. 버스데이 파티 얼마나 대단한 크리에이티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뜻이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요. 근데 그 뜻이 되게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내가 이해를 못 그리고 저는 제가 기대하는 건 카니 웨스트가 하입 만들기에 세계 대장이잖아요. 과연 그 방식을 정치에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지 그 여정이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아니 이거는 이것까지 그 여정인가? 카니에 형이 그러면 진짜 존나 빅픽처지. 와, 그래서 약간 아이고 우리 카니가 불쌍하지 그 박근혜 불쌍하다고 뽑아줬던 사람들처럼 진짜 빅구 피차지 그러면. 와,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애정이 짠한 애정이거든요. 짠정. 자, 그래서 카다시안이 남편이 좀 아프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하이피스트의 신문보님이고요. 업데이트. 여기는 뉴스를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더라고요. 재밌어.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 같은 느낌이 있죠. 되게 좋은 출신이 방식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이든 스미스와 뉴발란스가 비전 레이서라는 이제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출시 정보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레이서는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뉴발란스 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갖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69,000원이에요. 뉴발이 갑자기 나이키 같이 하려고 그러네. 뉴발이 그런데 스물스물 인기가 올라오나 봐요 지금. 사람들이 뉴발란스 신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걸 느끼고 맞아요. 있습니다. 신발 귀여워요. 디테일도 디테일이 많아요. 이 신발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디테일이 특히. 재미있다고 봅니다. 제이든 스미스는 그냥 반 아들이죠. 윌 스미스 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났더니 윌 스미스 아들이야. 와. 그리고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등도 했어요. 빌보드 1등도 했어. 그래요? 가수로서? 네. 이미 엄청 아니 아버지가 세죠. 돈을 무제한으로 밀어주는데 그러면은 뭐 해야지 해주는 게 예의지. 근데 그래도 뭐 스미스도- 그런 예의가 없는 사람 아들내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줘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호북연자.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뭐 지금까지 벌써 굉장히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하고 많이 사귀고 잘 나가는 커밍아웃 것 하지 같아요. 않았어요? 응? 커밍아웃? 그래? 그냥 돌아서서 수도 여자친구가 그거 아니야? 몰랐네요. 자, 제이든 스미스가 아버지가 여자 윌 모델 하나 스미스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전 남친이 얘였다고 그래. 엄마가 또 유명합니다. 제이다 핑켓 스미스라고. 그 엄마가 예전부터 이제 되게 잘 나가던 그런 엄마예요. 그래갖고 그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스토리도 찾아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좀 심심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윌 스미스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애는 아닌 거예요. 완전 유복은 아닌데 되게 어렸을 때 데뷔를 했고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나갔었어요. 뭐 프레시 프렌스라는 맞죠, 이제 맞죠. 그 시트콤. 시트콤을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래퍼 잘 나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은. 근데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맞아요. 잘생겼고. 자, 그 아들내미가 뉴발란스하고 운동화를 만들었고 7월 27일부터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169,000원. 뭐 이 정도면 뭐. 뉴발은 근데 신발이 거의 2-30만 원을 하던데 이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메이드 인 USA가 아닌가 봐요. 시리즈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 차가 많이 나요, 뉴발이. 싼 거 막 5만 원짜리 그런 거. 맞아. 그치. 그리고 요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나름대로 또 요새 패션 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래서 플라스틱 콩기름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로 등 재활용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놈의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 포스트 코로나에 저게 되게 중요한 저거거든요. 저게 너무 왜 기업 그런지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신발을 만드는 대다수의 재료들은 석유 부산물이에요. 근데 요즘에 석유 소비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부산물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활용 쪽으로 하는 쪽이 이제 제조 원가가 더 싸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건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모론인 것 이건 같습니다. 유추입니다. 자, 하이피스트의 주현욱 기자님이고요. 케이스 티파이라고 하는 케이스 티파이?
곳에서 사회 소수 계층을 돕기 위한 아이폰 앤 에어팟 케이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희 또 그래서 아는 분들이 여기 협업을 해가지고 제휴 대상이 프릭스, 미드나잇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썬데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모킹 칠스가 그거군요. 스모킹칠. 케이스티파이는 이제 이런 캐링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껍데기하고서는 뭐 그런 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쵸.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DHL 협업 이런 걸로 뭐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맞아요. 항공 방탄소년단도 그렇죠. 협업하고. 그간에 이제 제휴 대상들이 되게 좀 센 데가 많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곳들도 있고 뭐 네이버우드, 헬로키티 이런 곳들하고는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하고서는 그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뭐 OEM을 주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풀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제휴를 했는데 대상 브랜드는 이제 프릭스, 미드나잇 스튜디오 그리고 썬데스쿨이라고 하고 이것의 목적은 이제 사회 소수계층을 돕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얻은 수익의 전체예요. 일부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광고할 때 일부 수익은 기부한다 이거는 사실 그냥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수익 전체를 기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 전체를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ACLU라는 이 단체가 약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정치적 성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비영리 기구인데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요? 예, 정치적 편향성이 좀 약간 있어요. ACLU라는 기구가. 그래서 어디예요? 민주예요? 공화예요? 민주인데 근데 그게 약간 좀 있어요. 좀 내용이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 여기서 얘기 설명해드리기에는 오케이. 좀 너무 재미도 없고 사실. 근데 아무튼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다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품이 꽤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은 스모킹 칠스라고 이제 그 미국 담배가게 보면 스모킹 킬스라고 붙어있는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도 나오고 Fuck You Let's Dance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도 나오고 미드나잇 스튜디오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그냥 뭐 이게 썬데스쿨 건지 미드나잇 스튜디오 건지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프릭스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제품 좀 괜찮으니까 디자인들이 이쁘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 브랜드 케이스티파이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이폰과 아이폰 이제 뭐 아이팟이죠. 뭐 에어팟 같은 용 케이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판매 중입니다. 네,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 그닥 비싸지도 않아요. 45달러고 우리나라에서 썬데스쿨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아니 케이스티파이가 그러니까 그 케이스 브랜드인데 하입을 잘 만든 맞아요. 거의 최초의 브랜드고 사실 거의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 아이폰만 나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갤럭시까지 나와요. 샤오미는 안 나오잖아. 네, 그렇습니다. 왜 다 나온다고 하는 거야? 씨발, 내 샤오미는 거안 핸드폰이 나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인정합니다. 자, 패션 퍼스트입니다. 최인수 기자님이고요. 무신사가 스택하우스라는 곳에 전략적 투자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스택하우스가 뭐예요? 자, 그래서 스택하우스는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스니커즈 마니아들을 위한 오프라인 축제인 스니커하우스를 시작으로 CJ E&M, 힙합플레이어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한 다수의 스니커즈 행사를 개최해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을 그렇지, 하는 그렇지. 그런 회사인 거예요. 아, 여기 대표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이승준이에요. 이승준이에요? 어쩜 이렇게 이분은 또 다른지. 훌륭하네. 맞아. 아니, 맞아요. 자, 그래서 오대진 무신사 신규 사업팀 파트장 누구지?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니커즈에 대한 애정을 공통분모로 양사가 꾸준히 소통해왔고 맞네.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스택하우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와 다채로운 오프라인 행사를 펼쳐온 스택하우스의 만남의 계기로 국내 스니커즈 마니아들을 위한 문화의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무신사콘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할 수 있죠. 있죠. 아니, 무신사가 그 솔드아웃을 인수해가지고 네. 지금 이태원에 그 제일기업 앞에 완전 크게 랩핑해놓고 막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연계되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을 할 수 있고 이 스택하우스도 어쨌든 그 스니커 하우스였나 콘이었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아마 디벨롭을 열심히 시켰을 거예요. 저 아디다스 그 서이프 들어가서 아디다스 처음 했을 때 막 찾아오셔가지고 막 브랜드 관계자들한테 명함 주고 저희한테 명함 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성공하셨네요.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제 꽤 이 행사들을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맞아요. 아마 그 전에도 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노하우에 대한 이제 이런 제휴를 하는 거죠. 멋집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열정이 있고, 아니 근데 열정인데 뭐 잘못된 열정 말고 아무튼 그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은 놀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 계속 이분이 계속 제 연락처 거기에 뜨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항상 하게. 평소에 본인 이름은 네가 왜 네 이름을 검색해? 저는 죄송합니다. 네이버에도 제 이름을 검색합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액은 미공개라고 합니다. 뭐 500원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있겠다. 근데 이거가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뭐 자산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산이 아무것도 없겠죠, 솔직히.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직원들 좀 있고 뭐 오피스 렌탈했을 테고 뭐 이런 데인데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들의 기능에 값어치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투자는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대기업이 이런 거 해야지. 확실히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돈 버는 사람들은 다 플랫포머들이잖아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등등. 네. 물론 뭐 위워크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쪽은 리얼 에스테이먼트가 껴있으니까 조금 다른 거. 다른데. 아무튼 플랫폼이 아직도 나올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플랫폼.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은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이제 주요 플랫폼들을 보면은 사실 스니커즈 리셀이란 거는 뭐 거의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고 거래로 다 있었고 요새 제일 핫하다고 하는 그 뭐 번개장터니 뭐 당근마켓도 사실은 중고나라가 그 아성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고나라는 앱도 있고 네이버에 그 커다란 플랫폼도 있지만은 아마 기업으로서의 투자 가치는 당근마켓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죠. 디젤매니아가 돈 못 버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당근마켓은 그 중고거래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들을 조금씩 틀어서 제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 일단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직거래를 하되 안전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판매자랑 구매자가 서로 리뷰를 남긴다라는 구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맞죠, 거래가. 맞죠. 예. 이용 잘하시잖아요. 한번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팔았다고. 초등학생한테 몽클레어를 팔았는데 짭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진짜로요? 마 정성하다 엄마 모르나? 그러니까 명함 하나 주셔야죠. 엄마.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할 만한 거리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 50에 초딩이랑 싸우고 앉았고 진짜 우리 주변에 살짝 이렇게 비틀어 사기 안 당한 게 어디야? 뭔가가 있기는 있다. 맞아요. 우리도 빨리 플랫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주변에 다들 너무 플랫폼 얘기를 해서 또 진짜 있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주식이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지고 막 뭐 30% 50%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러는데 마이너스로. 테슬라나 딱 맞겠으면 네. 좋겠어요, 사게. 근데 덕덕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샀더니 아예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1등 회사는 주식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세분화된 새로운 플랫폼의 1등이라 그러면은 진짜 가치가 크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그러니까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 맞아요. 그리고 플랫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그러니까 문화랑 걸쳐가지고 잘 되는 플랫폼들은 다 그 문화를 졸라 좋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지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서 경쟁력이 또 생겨야 되니까. 사업으로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촉촉촉 하면 안 되더라고. 안 되죠.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하는 사람이 신나야 된다. 그거 우리 진짜. B급 감성의 패션 유튜브 중에서 우리가 1등일 거야. 아마. 왜냐면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 유튜브는 좀 있어요. 유튜브는 있다. 팟캐스트가 팟캐스트가 역시. 저희 지금 굉장히 유튜브는 어렵다 진짜. 경쟁이 많네. 그러니까 A급 아니면 C급만 있는 것 같아. B급은 우리밖에 없어. 야. 자, 그러면. 자, 다음 뉴스 갈게요. 패션 퍼스트의 이하람 기자님이고요. 캠핑 빅마켓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뉴스를 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심지어 까베오 2집 뮤직비디오 2개 중에 하나 컨셉이 캠핑이에요. 너무 트렌디하다. 저 트렌드 축.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저는 이
말씀하세요. 네. 저기 캠핑 저 텐트에서 이렇게 자다가 보통 살인마가 이렇게 칼로 찢고 아,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요? 안산에서 보통 그래요. 넷플릭스 영화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보통 영화에서 텐트가 나오면 무조건 찍고 들어옵니다. 이미 막 찍고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찍고 들어와요. 네. 찍고 그래서 들어오는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자, 캠핑이 요즘에 그 얘기였어요? 네, 캠핑이 되게 각광받고 있고 요즘에 뭐 캠핑 용품의 판매 양뿐만 아니라 뭐 캠핑장이라든지 뭐 전국에 이제 캠핑과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인프라들에 이제 대한 그런 사용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장 부킹을 못해요. 요즘에 다 전국 각지 진짜? 캠핑장들이 다 부킹돼 있어가지고 주말에 부킹을 못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캠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캠핑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했었던 그런 막 비박 같은 그런 캠핑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장비들 잘 갖춰놓고서는 진짜 아주 호사롭게 이렇게 놀다 오는 그런 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제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거 하는 무리가 또 있고, 아, 무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집차같이 이렇게 뭐 카니발 아, 같은 거 네네네. 뒤를 집처럼 이렇게 캠핑카. 캠핑카로 꾸며가지고 또 그거 차박이라고 하는 하죠, 그것도. 그거에 또 빠져 있는 애들이 또 한 무리가 있고 차돌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텐트가 쳐놓으면 비 올 때도 괜찮나요? 옛날에 저는 한 번 되게 고생했었는데 어렸을 때. 아 이게 그러니까 캠핑장은 그 배수가 다 되게 이렇게 다 설비를 해놔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방수천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에는. 위에는 이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방수인 거고. 옛날이 언제예요?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뭐 아, 이럴 때 6.25 때 아니에요, 학교에서 6.25 때. 아, 기술이 꽤 달라지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는 전화기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아, 근데 진짜 없었죠. 네, 성호 형이 생각하는 텐트는 그거일 수 있어요. 그 몽골 텐트 있잖아요. 이제 말 뒤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 텐트일 수 있어요. 그건 아, 가죽으로 만든 걸 거예요. 저 근데 거기서도 잡았는데 괜찮아요. 그거. 아, 가봤지? 그 의외로 되게 편해요. 장난 아닐 거야. 컴피해요. 그거. 비도 안 들어오고 장난 아닐 거야. 그 지금 이 뉴스가 약간 흥미로운 이유가 그러니까 캠핑 붐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맞아요. 네. 특히 제가 여기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 중반 정도에 그 이쪽 일종의 말하자면 스트리트 업계 쪽에서 뭐 픽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할 그 무렵에 아웃도어 시장이 막 대기업들 위주로 막 활성화하고 막 그럴 때 그 캠핑들을 사람들이 막 용품들을 사가지고 맞아요. 막 캠핑 자주 많이 갔거든요. 그때 다 보일러스 우리나라에서 같은 것들. 슈프림하고 그래서 콜라보하는 캠핑 크루도 있었고 막 캠핑 용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 많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좀 잠잠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약간 싶긴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캠핑을 가는 사람들은 물론 계속 존재는 하겠지만 사실 그 외국 여행을 가는 거를 이기지 못했다. 맞아. 라는 그 생각이 포인트. 들거든요. 딱 그거야, 딱. 네. 그러니까 캠핑에 드는 비용보다 외국을 나가는 게 더 싸. 그러니까.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제 외국을 택했던 건데 이제 외국을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캠핑이 올라오는 거야. 캠핑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뭐 많이 들어요. 장비도 많이 들고 사실 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이게 그냥 뭐 호이포이 캡슐처럼 픽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막 레트로. 좋은 씹도. 지워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씹도. 이렇게다 말도 받고 네, 다시. 네. 근데 다음 이제 씹덕. 드래곤볼은 씹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끼리 뭐 여행을 가 그러면 뭐 캠핑을 갈 수도 있어. 둘 다 캠핑을 좋아하면. 근데 그 장비 사가지고 집에 몇 달 동안 썩히다가 한 번 캠핑 가는 거랑 풀빌라 있는 동남아 발리 가는 거랑 그치. 발리가 더 싸. 맞아, 그게 문제지. 텐트랑 그 침낭 안 사면 그러면 이제 그냥 발리 가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제일 그 많이 들리던 어떤 캠핑 단어 중에 하나가 차박이에요. 차박. 예, 차에서 잔다. 예, 그래서 캠핑카. 캠핑카 말고 그냥 그냥 차. 차에서. 그러니까 보통 SUV를 산 사람들이 그 뒷자리 트렁크를 앞으로 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뒷 좌석을. 그래서 그런데 안에서 자기도 하고 뭐 최근엔 전기차가 잘 돼 있으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충전도 되고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 수 있고 그렇죠. 등등등. 차박을 하게 되면 이제 차박용 오토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잠은 차에서 자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무슨 세면대라든지 맞아요. 샤워장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게 네. 설비가 다 되어 있는 가봤어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 것도 봤어, 가는 그런 거죠. 것도. 사실 의외로 또 아웃도어 좋아하는. 그러네. 저 이번에 그 동해 그 삼척 갔다 왔을 때도 바닷가 따라서 쭉 가면 이제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캠핑장들이 있는데
그 오토 캠핑 존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아. 캠핑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거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딱 보면 원래 일반적으로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뭐 호텔 아니면 펜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펜션은 오히려 약간 좀 팔이 날리는 느낌. 물론 이제 7월, 8월 되면 거기도 꽉 차긴 하겠지만 지금 풀방이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없어도 못 판다고 지금. 그리고 관광지들이 성수기 되면은 너무 바가지를 씌워요. 그래갖고는 이제 숙박료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내고 거기에서 묵느니 캠핑을 하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철 장사라서 너무 땡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아끼는 장비들을 가지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가족 재밌게 그냥 막 마트 같은 데서 뭐 고기 사고 이러면 싸고 솔직히. 비수기 때 막 5만 원 하는 양양 펜션이 지금 막 가면 20만 원씩 하거든요, 1박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20만 원이면 20만 원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 나오고 막 그러니까. 털 나오고 막 이러니까. 털은 좀 너무했어. 그렇겠죠. 머리카락은 괜찮은데. 자,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 산업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어떤 소비 산업이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 갖고 이제 흐름에 타려고 하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도 이제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근데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찌되었건 비등한 비용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에는 또 요거에서 조금 약간 변형된 건데 방공호 또 취미가 굉장히 많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미국 애들이 많이 백야드 쉘터? 뒤 저 지하를 뭐 이렇게 막 대조를 하고 거기다가 음식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있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캠핑하듯이 여기서 밥 해먹고 막 이렇게 십덕 중 십덕이네. 근데 그건 진짜 십덕침인 게 왜냐면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요. 그거는 꾸미는데. 진짜 대단한 침이죠. 그러니까 뭐 오디오 2층씩 쓰는 사람도 있네. 생각해보면은 막 뭐 좀비가 갑자기 창궐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런 다양한 취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텐트, 이거 캠핑 저는 추천할 만해요. 이거 재밌어요. 가서 뭐 해먹고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 해먹어도 훨씬 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캠핑장 안 가도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이제 그 대수 있을 만한 캠핑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되게 많으니까 거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저희 녹음하는 이 성수동도 일요일은 조용하니까 길 같은데 어디 골목에서 할 수 그치. 있어요. 여기 DHL 거기 택배사 앞에 거기에다가 펴놓고서는 주차장 있으면 있는데. 띠용. 그러면 CCTV 없는데 잘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DHL에서 뭐 발매하나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게 입이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난장판이구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